의료 카르텔 주장에 관련해 의사 면허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 주장은 의사 모두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긴급 상황에 놓인 응급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사람에겐 좋은 의사와 나쁜 의사를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사를 찾을 때 다트 던져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의사 면허가 사실의 의료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면허를 딴 사람은 지금 심각하게 무능한 의사일 수 있습니다. 즉, 의사 면허 자체가 의료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면허 말고도 의료 퀄리티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꼭 의사 면허로만 의료 퀄리티를 보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면허 제도가 없는 산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건축가에게 면허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건축물은 아무 문제 없이 잘 건설되고 가능하죠. 우리는 심지어 옷을 살 때도 직접 성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구매 과정에서도 직접 성능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믿고 옷을 삽니다. 브랜드는 좋은 옷을 팔아서 회사 명성을 확립할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죠. 병원에 오는 사람은 병원 브랜드를 믿고 오는 겁니다. 병원이 좋은 의사를 잘 골랐겠거니 하고 말이죠. 의사 면허가 없다면 병원이 의사의 수준을 잘 통제할 겁니다. 높은 확률로 이러한 병원들이 선별하는 의사들의 퀄리티가 의사 면허 제도에 의해 보장되는 의료 퀄리티보다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 면허 제도가 없어야 저품질 의료를 시장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많은 의료사고가 적발되어 처벌받았습니다. 미국 의사협회는 의료사고 처벌과 징계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체입니다. 의료사고 재판에서 의사의 반대 증언하는 의사를 암암리 징계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의사 면허 제도가 대체 왜 필요할까요? 의료 카르텔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의사 면허 제도의 핵심입니다. 의료 카르텔은 누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지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의대 졸업 후 병원 인턴을 마친 사람에게 의사 면허를 주지 않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의료 카르텔은 의대 입학 정원 통제에서 시작합니다. 1930년대 이래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 수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의대 정원 통제가 의료 카르텔 형성의 핵심이었던 건 팩트입니다. 그러면 의대 정원 통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을까요? 현재도 상주 의료위원회가 승인한 의대를 졸업해야 의사 면허를 받습니다. 정말 희한한 우연으로 각 주에서 승인한 의대 리스트와 미국 의사협회가 승인한 의대 리스트가 똑같습니다. 면허 제도의 핵심은 면허권자의 숫자를 가능한 줄이는 겁니다.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 면허 제도가 그러한 의료기사의 의료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걸 불법으로 규정하는 건 의사들입니다. 과점 시장에서는 한 공급자의 행동이 다른 공급자들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죠. 과점 시장의 기업들은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론을 통해 과점 시장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사람들의 전략적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에서 전략적이라 함은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말하죠. 전략적 사고는 체스 같은 게임뿐 아니라 많은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점 기업들이 생산량을 결정하려면 자신의 생산량 결정이 이 시장에 있는 상대방 기업의 생산량에 미칠 영향부터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나 독점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필요 없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각 기업이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아 기업끼리 상호작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독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게임 이론은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의 행태뿐만 아니라 소수의 플레이어들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의 분석에 매우 유용합니다. 과점 기업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복점 시장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마을에 우물이 두 개뿐인데 그 우물은 잭과 질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토요일에 만나 그 다음 주에 물을 얼마나 공급할지 결정합니다. 물값은 공급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고 분석의 편의를 위해 물을 얼마나 퍼올리든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하죠. 즉 물 생산의 한계 비용은 제로입니다. 물에 대한 수요 곡선도 당연히 수요의 법칙을 따릅니다. 다음은 이 마을의 물에 대한 수요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갤런의 물을 팔면 물값은 $110가 되며 수량의 가격을 곱한 값인 총수입은 $1100가 되죠. 이들이 20갤런을 판매하면 물값은 $100로 하락하며 총수입은 $2000가 되며 30갤런을 판매하면 물값은 $90로 하락하며 총수입은 $2700가 됩니다. 이제 물시장 구조 변화가 물값과 물 공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물시장이 완전 경쟁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가격은 한계 생산 비용과 같아집니다. 물 생산의 한계 비용은 제로이므로 이 시장이 완전 경쟁이었다면 물값은 당연히 $0고 물 생산량은 120갤런이 될 것입니다. 물값은 물 생산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효율적인 수량의 물이 생산, 소비되죠. 이제 물시장이 독점 시장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총이율은 물값이 60달러고 생산량이 60갤런인 점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60달러에서 60갤런의 물을 생산할 것입니다. 물론 물값은 물의 한계 비용을 초과하기 때문에 물이 생산 및 소비량은 사회적 최적 수량인 120갤런보다 작아집니다. 그렇다면 비읍 복점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중요한 것은 우물의 소유주인 잭과 질이 만나서 생산량과 가격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업들의 가격과 수량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담합이라 하고 담합 행위에 참여한 기업들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카르텔이 성립되면 이 시장은 사실상 독점화되므로 잭과 질이 담합하여 두 사람이 누리는 이윤의 합이 최대가 되는 가격과 수량을 공동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강의는 휴넷 또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시리즈 2판 출간 지금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